오늘은 박지원의 양반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양반을 풍자하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되게 풍자적이죠. 풍자적이라는 건 비판적이라는 얘기죠. 조선 후기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평민들 가운데에서도 거대한 부를 축적하여 양반의 지위를 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반대로 몰락한 양반은 평민보다도 못한 생활 형편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양반층의 증가와 더불어 엄격한 신분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양반이 지니고 있는 현실에서의 무능함과 허례허식, 권력의 남용 등을 풍자, 비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비, 즉 사의식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이에요. 정선군에 사는 한 양반이 관가에서 환자를 타다먹고 살았는데 엄청나게 가난한 거죠. 이것이 어느덧 천석이나 되었다. 먹어도 너무 먹었네. 선을 넘어섰어. 관찰사가 환곡을 조사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놓아여 양반 보고 갚으라고 하자, 군수는 환자를 갚을 수 없는 양반을 딱하게 여기며 난감해한다. 정계. 이웃에 사는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그 양반을 찾아가서 환곡 천석을 갚아줄 테니 양반 신분을 달라고 제안을 한다. 양반은 쾌히 승낙하고 부자는 약속대로 환곡을 갚아준다. 사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처리되긴 해요. 군수는 양반이 환곡을 갚게 된 내력을 듣고 부자에게 군민을 증인으로 하여 계약증서를 써주겠다고 한다. 잠깐. 원래 양반이라는 신분은 이거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군수가 오히려 계약 증서를 써주겠다라고 얘기해. 이거 보니까는 이건 이제 이 사회가 지금 조선 후기가 망조가 된 거야. 위기 볼까요? 군수는 양반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적은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부자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별로 이득이 없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양반을 사? 더 귀찮게 시리? 하면서 불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불만을 드러내니까 군수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뭐. 다시 쓸 수밖에. 절정. 군수는 양반의 권리를 열거한 매매 증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내용은 양반이 행하는 횡포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래서 두둥 결말에서 부자는 양반의 삶이 결국 도둑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를 도적놈으로 만들려고 하오. 나는 차라리 안 하겠어. 근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 하지만은 왜? 그렇게 욕을 하고는 다시는 양반의 양자도 꺼내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자, 전 핵심 정리 볼까요? 한문소설이고요. 풍자소설입니다. 비판적이고 고발적이다. 1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강원도 정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선이에요. 그 정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주제는 양반들의 공허한 관념과 비생산성, 그리고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양반들의 경제적인 무능과 위선적인 생활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자, 일단은 양반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위선적인 행태라고 했는데 이거예요. 양반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밤낮 울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승질이 납니다.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도 글 읽기를 하더니만 현관에게 환곡을 갚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양반이라니 한 푼짜리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요것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요거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양반은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밤낮 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승질이 나서 한 푼짜리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합니다.
이 한 푼짜리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반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조롱하는 언어 유희적 표현이다. 그리고 여기서 양반의 아내는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 이 양반이란 하면서 분이 나도 아내 치지 말고 성이 나도 그릇 차지 말고 아내들에게 주먹질하지 말고 돼지라고 종을 나무라지도 말고 말과 소를 꾸짖을 때는 판 주인까지 싸잡아서 욕하지 말래. 이게 양반이 해야 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은 내 백성 가운데 가장 귀한 지야. 궁한선비 시골 살면 나름대로 횡포 부려 이웃소로 먼저 갈고 일꾼 빼서 김 맺고 누가 나를 거역하리. 니놈 코에 잿물 붓고 상투 잡아 도리지라고 귀할 수염 다 뽑아도 감히 원망을 못한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매매 문서고요. 이게 두 번째 매매 문서인데 이 두 번에 걸친 매매 증서를 통해서 양반은 앞뒤가 달라. 겉에서 속에서 일종의 양반의 허례허식과 권력 남용 등을 드러내면서 당시 양반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만 주면 되는 거야? 일단은 이 정선의 시골 부자는 돈으로서 양반을 삽니다. 그런데 이 군수가 적은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를 보면은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게 어찌 본다면 양반 되기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자가 관국을 갚고 양반을 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에 부자가 양반 신분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이나 몸가짐을 언급하고 있다. 어디서?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양반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좀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는 양반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세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야비한 일을 딱 끊고 예슬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늘 오경만 되면 일어나 황에다가 불을 당겨 등잔을 켜고 눈을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는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동네 바퀴를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웬다 라고 해요. 자, 야비한 일은 부자가 예전에 했던 일, 종전에 했던 비루한 행동과 단절하고 옛을 본받는다. 옛 성인을 흠모하고 뜻을 고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등잔을 켜고 동네박이라는 책을 계속 끊임없이 능숙하게 막힘없이 외도록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교양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외워라 뭐 이런 거죠. 자, 이러면 양반으로서의 조건이 갖춰지는 것인가? 기본 자세가 그렇다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날 더워도 버선 안 받고 맨 상투로 밥상 받지 말고 밥보다 먼저 국 먹지 말고 소리내서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 똑똑똑똑 찍지 말고 파도 못 먹게 생파 먹지 말고 술 마시고 수염 빨지 말고 담배 필 때 하고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고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식사예절이죠. 근데 이 식사예절이 양반은 평민하고 좀 많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줄이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건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고 이빨 마주치고 머리를 뒤로 손가락을 튕기면서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 삼키며 옷소매로 휘양을 닦아. 휘양이라고 하는 건 겨울에 입는 옷, 모자 같은 거예요. 털모자. 닦아 먼지 털고 털무늬 일으키며 아마 깔끔하게 생활해라. 뭐 이런 거죠. 세수할 때는 주먹 쥐고 벼르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냄새 없게 이 잘 닦고 긴 소리로 종 부르며 개똥아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야. 비가 와도 느린 걸음으로 신발 끌듯이 걸어야 한다. 뭐 일상적인 예절이에요. 그러면서 침은 함부로 뱉지 못하게 하고
입냄새는 나지 않게 양치질하고 종종 걸음 걷지 말고 느긋하게 걸어서 안정감 있게 하고 날이 더워도 버선 벗지 말고 그러면 종아리 다리 바지 걷는 건 택도 없겠다 그지. 춥다고 화롯불도 쬐지 말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또 있어요.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야. 하인시키라는 거지 뭐. 분나도 안에 치지 말고 성나도 그릇 차지 말고 애들에게 주먹질하지 말고 돼지라고 종을 나무라지 말고 말과 소를 꾸짖을 때는 그 말과 소를 판 주인까지 싸잡아서 욕하지는 말고 병에 무당 부르지 말고 제사에 중불러 재 올리지 말고 화로에 불 쬐지 말고 말할 때는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지 말고 도박하지 말라. 한마디로 집안 관리와 관련된 거예요. 자, 종을 다급하게 부르지 말고 직접 돈거래하지 말고 부녀자가 알아야 할 쌀값 뭐 이런 거 묻지 마라. 좀스럽게 가지 말아요. 화가 나도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지 마라. 기타 등등등. 자, 양반대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선시대 양반의 조건을 다룬 글인데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양반전에 나오는 요 구절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잘 묶어서 얘기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양반전의 주된 풍자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1차 매매 증서야. 1차 매매 증서에서는 방금 읽었던 대목들이에요. 양반들이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를 나열하면서 양반이 무의도식 일도 하지 않고서나 비생산성과 위선적인 허례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2차 매매 증서에서는 양반의 수탈과 횡포, 풍자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대 현실 문제를 제재로 취하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당대 현실? 자, 이런 거죠. 자, 부자가 얘기합니다. 식구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가져보자. 그리고 나서 그 집 문에 나아가 환곡을 갚겠다고 하니 양반이 반색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파는 세태를 보여줌으로써 매관매직이죠. 일종의 엄격했던 신분제가 조선 후기에 점차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부자가 장차 날더러 도적놈이 되란 말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매매 증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은 평민 부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민 계급이 대두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또한 양반을 도적놈이라고 함으로써 부정부패한 양반에 대한 비판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